계신 경찰들에게 호소합니다. 특히 서귀포 경찰서장을 비롯한 간부 경찰관들에게 부탁합니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과거 권력에서 저지른 잘못이 경찰 권력 내부의 불만과 입장이 서로 다른 간부들의 폭로로 드러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강정에서 경찰의 태도가 과연 경찰로서 타당한지는 여러 간부 경찰관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여기 나와 계신 간부 경찰관들 중에서도 서로 입장이 다른 분이 있을 것입니다. 경찰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요?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익의 보호 및 사회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익 보호에 경찰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간부경찰 여러분, 부디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아니 권력이 기분이 변하면, 권력이 심기가 불편하면 고위 간부는 다시 바뀝니다. 서귀포 경찰서장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간부경찰관들에게 강정 해군기지에 관련하여 어떤 지시를 내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권력에 잘 보이려는 고위 간부의 의지 때문에 다른 간부 경찰관들이 감옥에도 대신 들어가 보곤 했습니다. 한 개인의 야망이 전체 경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서귀포 경찰은 어떻습니까? 서귀포 경찰서는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 야망이 다른 전체 경찰들의 양심의 소리를 통제하고 있다면 매우 슬픈 일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전체 조직과 전체 조직원들을 고록스럽게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보호하는 매우 나쁜 사람입니다. 경찰관 여러분, 경찰 조직에 종사하는 여러분은 우리는 여러분과 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의 거짓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디 강정 주민들에게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각종 부당한 행동을 멈추시고 경찰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게만 성찰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성찰해야겠습니다. 우리 평화활동가들도 성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죠. 유명한 사람이죠.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교수를 지냈고 미국 학술원 회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인은 자발적 추방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발적 추방자는 주류사회에서 스스로 추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인은 스스로 주변인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류 권력에서 자발적으로 추방당해야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권력의 주변에서 맴돌며 권력의 주변에 눈 감고 있다면 그는 지식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권력의 잘못을 지적하고 역사에 기록하고 기꺼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지식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인 그분 예수님도 자발적 추방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허위와 거짓을 눈 감고 두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불의를 고발하고 유대교 지도자들과 당시 정치사회 지도자들의 거짓을 고발한 대가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부처님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입니다. 저는 신앙인도 자발적 추방자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자발적 추방자가 되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은 자발적 추방자였습니다. 그래서 추기경은 박정희의 쿠데타를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지적했고 유신헌법에 저항하는 모든 지식인과 함께 유신과 싸웠고 박정희의 아들 같은 전두환 군사정권과 끝까지 대립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세상이 슬퍼했던 것입니다. 제주교구의 강우일 주교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권력의 잘못을 분명하고 지적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성찰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자발적 추방자인가? 우리는 자발적 추방당한 그분의 삶을 따르고 기꺼이 그분의 삶에 헌신하고 있는가?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고문을 당하고 끌려가 죽음을 당해도 좋을 만큼 준비하고 있는가? 붙들려가서 불편한 일을 당할까봐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당장 체포되고 고문당해도 기꺼이 받아들일 자발적 추방자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잡상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경찰관들도 이런 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찰 최고 지도자들은 어떤 면에서 자발적으로 추방당하고 있는가? 에드워드의 말을 빌려 적용시켜 본다면 경찰관들이 지식인으로 존재하고 싶다면 권력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기보다는 경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행동하는 것, 즉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은 결코 지식인이 될 수 없으며 권력의 주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주인을 섬기기보다는 주인을 물어뜯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경찰관 여러분이냐 우리 모두가 자발적 추방자로서 권력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권력의 주변으로 나와서 권력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에 충실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는 바로 눈앞에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런 자발적 추방자를 결코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해야 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내가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한없이 위로합니다. 우리가 자발적 추방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이면 충분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크고 많은 권력이 우리를 위로하지 않고 그분의 한마디면 우리는 자발적 추방자로 살아감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5월입니다. 박정희가 5월을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시킨 후 5월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 혁명은 200년이 걸렸다고 하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의 궤도에 들어선 지가 20년이 되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민주화의 궤도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 추방자가 되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프랑스 혁명의 완성보다는 이른 시기에 민주주의 완성을 볼 것이고 그때 우리는 자발적 추방의 기쁨, 그렇게 살았던 그분과 일치하는 기분을 맛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멘.